이스탄불에 도착한 커피는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건 아니었어요. 출입하고 이용하는 곳에 성별의 차이는 존재했지만 신분의 장벽은 생각보다 낮았던 거예요. 카흐베 안에는 결국 커피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의 네트워크였어요. 안녕하세요. 커피바라의 유민우입니다. 카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책을 펴고 공부를 하기도 하죠. 3, 4, 5 모여서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미 잘 아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진 않으니까요. 비록 같은 공간에 있지만 우리는 서로 카페 안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가 처음에 도시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즐기기 시작했을 땐 지금 우리가 보는 풍경과는 꽤나 달랐습니다. 이 작은 잔이 지금의 튀르키예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 작은 잔에 담긴 검은 물을 중심으로 오히려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혼자 마셔도 되는 음료를 굳이 한 공간에서 마셨을까요? 오늘은 오스만 제국, 지금의 튀르키예죠. 오스만 제국에 커피가 처음 들어온 이야기들을, 그리고 처음 커피하우스가 생긴 카흐베하네라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지금 함께 시작해 보시죠. 이슬람 교도들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모스크에 하루에 5번씩 모이기도 했고요.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시장에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모스크는 기도를 마치면 떠나는 공간이었고, 그리고 시장은 거래가 끝나거나 물건을 내가 다 사면 그냥 떠나면 되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분명한 목적 없이는 이 공간에 방문하지 않았고, 목적을 달성하면 그곳을 떠나기 때문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장소가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여관과 선술집의 기능을 함께하던 하네라는 공간은 여행자와 상인들이 머무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이곳에서는 술이 오갔고 외지인과 비이슬람 교도인들이 주로 드나드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슬람 사회에서는 술은 종교적으로 금지된 음료였기 때문에 선술집은 도시 전체가 공유하는 공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딘가 경계 바깥에 놓인 그런 장소에 가까웠어요. 모스크는 신을 향한 공간이었고, 시장은 거래를 위한 공간이었고, 그리고 선술집은 식기를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셋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공간이 새로 나왔어요. 1517년 오스만 제국이 이집트를 장악하면서 커피의 유통망이 더 넓어지고, 모카항에서 출발한 커피는 마침내 제국의 수도인 이스탄불까지 도착을 했어요. 이스탄불에 도착한 커피는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건 아니었어요. 검은색, 강한 쓴맛, 낯선 향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했고 어떤 사람들은 경계했죠. 메카와 카이로에서는 불안한 사상이 오간다, 새로운 음료가 기존의 질서를 흔든다는 등 커피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있죠. 하지만 이런 논쟁 속에서도 커피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그 커피 안에서 가능성을 봤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논쟁 속에서 이스탄불에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낯선 음료지만 하나둘씩 맛을 보면서 그 경계가 허물어졌고, 혼자서 즐기는 것을 넘어서 작은 잔을 하나 두고 서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점차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장 한쪽, 그리고 골목 모퉁이 작은 가게 안에서 사람들이 점점 한 공간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잔을 천천히 나눠 마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음 날에도 다시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 모임은 커피를 중심으로 점점 반복되었고, 이 공간은 점점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커피를 뜻하는 카흐베와 집을 뜻하는 하네가 붙은 카흐베하네가 생기게 된 거죠. 이스탄불에서 처음 커피를 판매하는 곳은 1554년 내지 1555년 정도예요. 타흐타갈레 상점가에 하쿤과 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카페를 열었어요. 이전까지 오스만 제국에는 커피를 파는 곳이 따로 없었어요. 중요한 건 정확히 1호점이 어디냐 보다는 16세기 중반부터 이 공간이 이스탄불의 도시 문화로 뚜렷하게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이 시점부터 커피는 집에서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도시에서 함께 마시는 음료가 됐어요. 16세기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생긴 이 카흐베하네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가게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를 가진 공간이었죠.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좌석 배치 방식입니다. 카흐베하네의 내부는 대부분 벽을 따라 길게 좌석이 놓여 있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것은 낮은 평상이나 벤치의 형태가 많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벽을 등지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 공간의 중심은 비어 있었고요. 극장에서처럼 한 방향을 보고 앉는 게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관람하는 공간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공간이 된 거죠. 우리가 어떤 방향을 보고 앉는가는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꿉니다. 마주 앉으면 침묵은 오래가기 어렵거든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작은 잔 하나를 두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지나가다 들은 소문, 그리고 새로운 소식들, 지나가다 본 풍경, 이런 것들부터 이야기를 시작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음료 잔의 크기나 용량이 아니었어요. 시간의 길이였습니다. 카흐베 안에는 오래 머무는 공간을 중심으로 설계된 공간이었어요. 뜨겁게 끓여서 천천히 마시고 그리고 금세 비우기보다는 오래 머무르게 하는 음료였죠.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는 조급함보다는 체류의 리듬이 흘렀어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체스를 두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날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가운데 서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공간의 중심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는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아까 가운데 공간이 비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공간을 채우려고 했거든요. 그 공간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자신 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했고, 그런 사람들을 메다흐라고 했어요. 그 메다흐들은 영웅담을 들려주기도 하고 시를 읽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그런 웃긴 이야기들도 많이 했어요. 누군가 말하면 듣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말을 이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말이 아니라 옆에서 옆으로 흐르는 말이 쌓이게 된 거예요. 카흐베 안에는 도시의 경계에 위치하지 않았어요. 그 구석탱이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데요. 시장 인근, 그리고 상점가 주변, 사람들의 이동 동선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 생긴 곳은 시장 골목 어딘가였지만 점차 사람들이 드나들고 새로운 카흐베 안에가 열리면서 점점 중심부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일상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거였죠. 덕분에 카흐베 안에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도시생활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출입하고 이용하는 곳의 신분의 장벽은 생각보다 낮았던 거예요. 장인과 상인, 그리고 학자와 시인, 도시의 평민까지 같은 공간에 앉아서 같은 음료를 마셨어요. 물론 사회적 위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 공간 안에서는 출신과 직업이 반드시 발언권을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카흐베 안에에서는 말이 먼저였어요. 누가 어떤 신분이냐 보다 어떻게 말을 하는지, 무엇을 말을 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갔어요. 더 많은 의견들이 오갔고, 더 많은 생각들이 오갔죠. 같은 생각을 가진 같은 계급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마주 앉아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경험과 정보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말은 자연스럽게 다양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양성은 단순한 잡담을 넘어서 도시의 공기를 바꾸는 힘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커피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닌 도시의 리듬을 바꾸는 매개가 됐어요. 하루를 마치고 들르는 공간, 소식을 확인하는 공간,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리고 물건을 사지 않아도, 취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저 머물 수 있는 공간. 머무름은 시간을 만들게 되고, 시간은 대화를 만들고, 그리고 대화는 관계를 만들었고, 그 관계는 도시를 만들죠. 카흐베 안에는 결국 커피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의 네트워크였어요. 이 구조는 이스탄불을 넘어 다른 도시들로 이동되기 시작했어요. 다마스쿠스와 카이로, 그리고 바그다드와 메카를 지나서 지중해 건너편으로까지. 이 작은 한 잔은 단순히 음료를 담은 그릇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장치가 되어갔죠. 그리고 곧 유럽의 도시들에서도 이 구조가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스만 제국의 커피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 다음으로는 유럽으로 넘어가게 될 건데요. 그 유럽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커피의 세계, 커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니까요. 그 유럽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바라의 요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